이력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분투 네. 사회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더라고요. 네. 우분투라는 게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런 따뜻한 용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? 이게 저희가 아까도 제가 우리 이제 그 사무금융노조에 정확히 얘기하면 사무금융노조의 역사성이 이제 60항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. 네네. 60항쟁 때 저희가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,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봉해서 이제 투쟁을 했는데 30년이 흘렀어요. 그래 박근혜 탄핵하면서 실질적 민주주의, 이제 문재인 정권, 촛불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실질적 민주주의도 이제 완성된 거 아니냐. 이렇게 해서 그때가 마침 2017년이었잖아요. 2017년. 그 딱 30년이었던 거야. 그러네요. 1987년도에서 30년. 그래서 제가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그 해에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저 책도 내고 심포지엄도 열고 연구 용역도 하고 1년 내내 그걸 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면 향후에 30년은 뭘 할 것이냐. 요거를 그러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진단하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요거를 좀 확인해 갖고 추론한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무금 노동자들이 소위 넥타이 부대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도출하자. 이렇게 해서 이제 심포지엄을 열었고 연구 용역도 했어요. 그래서 그 해에 책도 2권 저희가 냈었고 그때 낸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가 60, 70년대에 못 살았잖아요. 네. 못 살았다고 불행하진 않았잖아요. 맞아요. 그냥 같이 못 살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그 공평하지 못한 사회다 지금이. 왜냐하면 그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는 이유들은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원청과 하청에 있을 때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기인하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이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들을 우리 사무금 노동자들이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. 노동조합이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떤 활동 영역을 넓힌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노조가 직장에 그 울타리에 갇혀져서는 안 되고 사회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. 그래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? 사회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회 연대가 이제 좀 전에 말한 사회 공헌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. 사회 공헌은 그렇죠.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고 사회 연대는 말 그대로 운동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사회 연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 제가 이제 한 게 재단을 만들자. 그래서 노사가 그것도 이제 그 노동조합하고 사용자, 그러니까 노사가 같이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연대 운동을 한번 확산시키자.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결과를 도출했고,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게 우분투 재단이에요. 그래서 우분투를. 우분투 재단. 우분투라는 뜻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네. 저도 위원장님 통해서 네. 처음 들었어요. 그 우분투 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분노해서 투쟁한다. 우분투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?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아프리카 코사족이에요. 코사족. 그 코사족 방언인데 이제 우리 연대와 상생, 공존을 의미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인데 우분투가 이제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 우분투를 언급하시고 그 당시에 이제 이낙연 대표 시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하실 때 우분투를 한참 얘기하셨고 한참 더 떴었는데 원조는 접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뭐냐면 원조입니다. 이제 그 인류학자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시켜요. 1등을 하면 과일 방울이를 준다고 해서 달리기를 시켰는데 아이들이 경쟁을 해서 1등 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와요. 그래서 이제 그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물어봐요. 아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1등 하려고 안 하고 같이 손을 잡고 들어오니? 이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친구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협조할 수 있어요. 여기에서 딱 이제 그 우분투라는 얘기. 그러면서 아이들이 외친 말이 우분투, 우분투, 우분투 이랬다는 거예요. 그 뜻이 담겨 있는 말이 우분투군요. 그렇죠.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사는 그런 사회를 꿈꾼다. 이런 의미 우분투. 그래서 제가 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한 80억 정도를 모았어요. 와우.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우분투 재단인데 그 우분투 뜻이 그 뜻이에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착안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전태일 열사 얘기를 많이 하고 전태일 평전도 많이 읽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 우분투가 바로 전태일 정신이에요. 그러네요. 그 전태일 정신이
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노동계에서 집회하거나 뭐 투쟁할 때 우리는 기관이다. 근로기준법 준수하라. 이렇게 투쟁 구호를 외치는 그때면 전태일 열사를 이렇게 떠오르지만 그렇지. 사실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사랑이에요, 사랑. 맞네요. 그 전태일 열사가 그 뭐라 그럴까요? 그냥 재봉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단사였었던 그렇죠,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재봉질 하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거잖아요. 맞아요. 맞네요. 그러니까 제가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을 오래 했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그 전태일 정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죠. 저도 이제 막연하게 처음에는 좀 전에 뭐 투쟁 구호로 인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깊이 있게 알게 됐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태일 열사는 재단사였어요. 맞아요. 그 당시 재단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임원들이에요. 그렇지. 임원들이 그 그것도 그 여공들이 비정규직들이었던 거죠. 기간제 비정규직. 하루 장시간 16시간씩 일하는 장시간 저임금에 그 비정규직 여공들에 의해서 본인의 차비를 아껴갖고 풀빵을 해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전태일 정신이에요. 그러네요. 나눔 우분투 연대잖아요. 정신이네요. 그게 바로 우분투랑 똑같은 거거든요. 우분투. 그래서 제가 그 우분투 재단을 만들었죠. 첫 사업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. 첫 사업이 진짜 따뜻한 사업 했었어요. 그거 있잖아요. 라이더들. 배달 라이더. 맞아요. 그것 좀 네. 소개해 주세요, 진짜.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제 팬데믹 오면서 이제 배달로 시켜서 음식들을 막 다 배달을 하는 문화로 바뀌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이 배달 업체들은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. 근데 이 배달 라이더들은 그 사실 자기가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 지입이랑 비슷한 거잖아요, 소위 말하면. 그렇죠. 그런데 그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. 맞아요. 사고가 많이 나는데 1년에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어주는 거야. 사고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. 보험료가 1년에 1,800만 원이래요. 1,800만 원. 가입도 안 시켜주는 데다가 그나마 시켜주면 1,800만 원 보험료를 가입하지 내요. 말라는 거네요, 그냥. 근데 이 친구들이 노동자를 인정을 못 받아요. 그렇죠. 특수고용 노동자를 하잖아. 특고. 네. 개인 사업자니까. 특수금. 그리고 지난번에 화물자동차 네. 화물연대 저 파업할 때도 똑같았잖아요. 그분도 특고인데 네, 맞아요.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해줘서 노동상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자차 수리비 이런 것도 보험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가 이슈화시켰죠. 맞아요. 그래서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 계실 때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내줬죠. 그렇죠. 그때 내줬고 그 자차 수리비도 우리 재단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그쪽에 이제 자차 수리하는 그 업체들 있잖아요. 업체들이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싸게 해주는 요거를 저희가 한번 첫 사업을 했었지. 그래서 비싸 많이 났어요 그때. 이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. 네.